네, 오늘 정어리 TV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정어리 TV까지 와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바쁘신데 아유,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그냥 활기차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수석님은 사실 이제 기자 시절부터 제가 예. 잘 알고 그랬는데 현안 물어보기 전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좀 여쭤봅시다. 예. 그러시죠. 원래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거, 그것도 수석으로 일한다는 거 정말 힘든데 그것도 대통령 나름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 모시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아니, 제가 외부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예. 근데 사실은 예. 좀 힘든 것도 있는데 예. 정반대로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예. 굉장히 실행력이 있고 그 행동력이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대통령님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면 혼납니까? 아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아니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네. 처음에 지금은 좀 얼굴이 나아진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은 완전히 반쪽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더 힘들긴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예. 다들 강우식 실장님도 그렇고 나머지 수석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한 몇 킬로씩 빠졌죠, 다. 그 또 맹장 밑에 약줄 없고 또 다 그만한 분들을 골라서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일부 했던 양지열 변호사 있잖아요. 네. 양지열 변호사가 오늘 2부에 이규현 수석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벌벌벌 떨더라고.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그 경찰 기자 하는데 캡을 하셨다고 그러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혼났다고 무서웠다고. 제 또 이 많은 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고생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워낙 참 유명한 기자셨고 특히 이제 탐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사의 어떤 선도 그리고 획을 그은 분 아니었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도 정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는 예. 우리나라 탐사 저널리즘의 어떤 그 한 매듭을 지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 네. 언론사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한 그 획을 긋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정치 쪽에서 손짓을 해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같이 일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갔을 건데 네. 그래 한번 가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기 때문에 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엄 내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뭔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 나가서 세미나 같은 데나 또는 뭐 어떤 그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죠. 이건 뭐 계엄이고 내란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후퇴하게 되고 나락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주 토론회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 자리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계기보다는 이건 그런 내란 계엄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오게 됐죠. 저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좀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인터뷰도 한 적이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JTBC에 대표로 있을 때 자주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접하러 갔던 거,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좀 유심히 보셨는가 보군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언론계에 쭉 계시다가 그 모든 곳이 모이는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서 보니까 나라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밖에서 보시는 거하고 한꺼풀 열고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다릅니까? 일단 보는 입장이 달라지는데요.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균형, 또 팩트 파인딩 우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팩트 파인딩. 근데 뭐 여기 정무적인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언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국민의 편을 쓰게 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 그쪽에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뵈면은 그런 것부터 좀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좀 현안도 많고 바쁘시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까지 가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슬픈 마음 그리고 또 그동안의 민주화를 위해서 남기신 일들 이런 거 생각하면 국가장으로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사회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왜 좀 국가장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보통 국가장으로 한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그런 체계가 있을 거고 아마 그 체계에 따라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래도 베트남보다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설이라든지 네. 좀 의술이 더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쪽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후송해서 치료를 받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 좀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옮길 만한 시간이 없을 거고 또 베트남하고 여기까지는 5-6시간인데 아무리 빨라도 아마 위중한 상태였을 테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시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조정식 정무특보를 바로 예, 급파 바로 보내셨습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 나라 간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나라 간의 관계보다는 이해찬 그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예우겠죠. 예우고 저도 사실은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이해찬 총리가 총리셨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때 국무조정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한덕수군요. 네, 이해찬, 한덕수 이렇게 네. 할 때 총리실 출입 기자를 했는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뭐 이제 저도 기억이 굉장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 양반은 성질이 되게 갈갈하고 엄한데 근데 안 따를 수 없어. 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 계실 때 굉장히 장악력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규현 수석님한테 이해찬 총리 보인다는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저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두 분이 닮은 게 많이 보여요.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2일 날 네. 민주평통 그 회의 있을 때 이해찬 총리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아까 우리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번 만나신 때 아닌가 싶은데요. 그 후에도 좀 있었습니다. 아, 네, 자리가. 저도 그때 뵈서 인사를 좀 드렸고요. 예, 네. 그때도 좀 불편해 하지는- 보이시더라고.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뭐 몸이 아주 뭐 좀 이상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여기 와 계신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덕담해 주시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상당한 그 추모의 마음을 전하셨는데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른 역대 어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한테는 뭐 형이자 스승이자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예. 하여튼 참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아주 참 슬퍼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좀 계속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 세대가 저무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전 참 진짜 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뵀기 때문에 예, 더 충격이 좀 컸습니다만 예,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 수행 중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통. 예, 공무수행자로서. 공식적으로 네, 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이제
이해훈 후보자 네. 지명 철회 결정을 내리셨는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지명 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대통령님의 결단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으니까 정부 수석이 발표를 했겠죠. 예. 네. 그런 경우에 혹시 수석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겠다. 이게 여론이다.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수석들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TV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생중계에서 해명이 말끔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쭉 검토하고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판단 기준은 뭡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를 다 보셨겠죠. 이런 이렇게는 있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동안에 계속 그 해왔던 거, 여러 가지 어떤 알다시피 부정, 청약 의혹 같은 것도 좀 제기가 된 거고요. 또 갑질도, 그 갑질 의혹도 제기가 된 거고, 물론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제 말씀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국민 눈높이를 들여다 보실 텐데 옛날에는 이제 신문 같은 거를 주로 보고 사설이라든지 이런 게 여론이구나.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네. 또 요즘에 대통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댓글도 가끔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소통수석은 그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듣는 어떤 셈이니까 네. 저 홍보수석을 불러가지고 여론이 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는 TV도 보고 신문도 다 보시고 틈 나실 때마다, 그 다음에 SNS로 또 통님한테 많이 보내오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국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걸로 수렴이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SNS도 없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전 신문 방송 이렇게 홍보수석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진원도 드리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새로 이제 또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통합 차원의 인선 발탁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계속 들으니까 알게 되죠. 뭐냐면은 파란 무지개 얘기입니다. 이쪽 여기도 파란색이 많은데 파란 무지개가 파란색만 있으면 무지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빨간색, 중앙색이 도드라지면 예. 또 이게 파란 무지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있어야 된다. 대신에 원칙은 우리의 기조는 유지되는 선에서 다른 색깔들도 들어와서 우리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기획예산처는 모르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 이거는 계속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통합 쪽에서 찾는다는 그거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의 기조는 갖고 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려 있다. 네. 예. 내부에서 혹시 그런 그 발표가 났을 때 막 이렇게 막 놀라고 그런 분들 없었어요? 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운 발탁했을 때. 그때요? 예. 그때 다들 놀랬죠. 놀랬죠. 수석님도 모르셨나요? 몰랐죠. 수석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인사 같은 것들은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거기다가 장관 인사인데 예. 수석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는 거는 또 그거 자체가 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무튼 참 이번에는 누가 또 발탁이 될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주목도가 더 높아졌죠. 더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지금 주목하는 자리가 돼서. 예. 좀 그 일 잘해가지고 그야말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금고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또 보수 출신 인사 발탁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실험이었는데 네.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쭉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쪽이 물이 안 좋아요. 네. 거기서 사람 찾는 거 참 이쪽에서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그래도 기본으로 뭐 깔고. 좋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 이제 발굴을 잘 해야죠. 우스갯소리도 요즘에 나와요. 네. 계속 그쪽에서 발탁해보자. 아, 그러면 아마 다 나올 거다. 네. 그런 얘기도.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네. 뚫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왔다 네. 갔다 하기는 하고 오늘 또 코스닥도 지금 1,000을 넘어서고 네. 그랬는데 천수닥이 됐죠. 예. 네. 코스피 5천은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야 그래도 5천이 됐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뭐 증권거래소 좀 방문도 하고 그렇게 좀 광도 좀 내고 네.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는 며칠 전이었죠. 저 돌파한 날. 예.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예. 정보지들이 막 돌았어요. 예. 그날 이제 증권거래소 가신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가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생산적 금융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 생각을 무지하게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 출범 이후에 몇 번을 그런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머니가 이렇게 무브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동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5천, 뭐 6천, 4,500 이런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약간 상징적인 목표치였는데 그게 달성됐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증시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5천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머니가 무브되는 거,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되는 것,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긴 또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내려가면 또 그것도 좀 거시기한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숫자 자체보다는 네. 그 흐름을 중요시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계속 주가 지수가 오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 없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좋은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예. 혹시라도 안에서 전망하기에 막 야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증시라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숫자에 매몰되는 순간 정책 방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향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의 향상성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5천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네. 5천이 이제 돌파해가지고 국민들이 우와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발표했어요. 네네. 그래서 야 지금 5천 지금 돌파해서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약 사항이고 국민들이 기뻐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그렇게 하나 이런 의견 나왔는데 제일 궁금한 거 대통령님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감이라는 표현은 좀 뭐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당 대표로부터 정무수석이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네. 그렇지만 대통령과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표가 둘이서 그 협의를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협의하면은 정치 개입이 됩니까? 네. 협의하면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 됩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예.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네. 이제 당무 개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시비거리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거리는.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을 살피는 역할을 또 있으니까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직접 뭐 일부에서는 뭐 정당 5찬, 만찬, 뭐 5찬 이럴 때 뭐 협의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럴 없었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딜레마인 게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하고 상의도 없이 대표가 한단 말이야. 예.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예. 대통령은 그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대표하고 이렇게 뭐 합당하고 이런 것을 하면 그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이에서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대통령 뜻이 아닌 것으로 확실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은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나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하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예. 아마 이쪽에서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홍익표 수석이니까 그분한테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가 이 국회 일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네. 홍익표 수석 가서 만나시면은 저한테 한번 좀 나와주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꼭 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발탁하신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네. 그것도 사실은 통합이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친명, 친척 이런 것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그 원내대표 할 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대표 시절에 뭐 이렇게 체포 동의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반명으로 분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저는 뭐 그런데- 정치 상황은 잘 몰라서. 예. 그런 분을 정무수석으로 또 발탁하니까 네. 이 통합이 여야뿐만 아니라 내부 통합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네.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홍익표 수석 만나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시죠? 예, 그럼. 아침마다 네. 회의합니까? 그럼요. 네. 젠틀하죠? 아유, 그러면요. 예. 젠틀하시더라고요. 네.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아유, 아닙니다. 아니, 대단하신데 또 이제 이게 저 대통령실에 또 같이 참모들인데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막 이런 어떤 과공 비례가 될 수도 있어서 좀 하루에 대통령님은 몇 번이나 만나요? 수석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아, 됩니다. 꼭 왜냐면 만나는군요. 아침에는 좀 티타임식으로 프리하게 실장 수석들하고 얘기하는 그것도 뭐 일정이 대통령이 없으신 날은 항상 그걸 하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예. 역대 수석들한테 야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예. 어떤 저 대통령 시절에는 고위 수석들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그런 대통령도 있고 박근혜 때 모양인데 또- 와 그래도 심했네. 또 어떤 대통령은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는데 예. 자기가 다 말을 한대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나온대. 누가 듣기만 한다고 수석이 수석이, 예, 대통령이 수석들이. 다 이야기해버리고 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저희의 티타임은 그게 아니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의 어떤 대화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다른 어떤 역대 대통령들 뭐 스타일들이 다 있을 텐데 가장 실장 수석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는 대통령이시죠. 장관은 몰라도 수석을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만났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요. 예, 좀 이해가 안 가나요? 네, 그렇죠. 용산에 계시고 지금 청와대에 오셨잖아요. 네네. 일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 느끼십니까? 뭐 그냥 물리적인 것만 보면은 용산에서는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거 아닙니까? 한 건물 내에서. 근데 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돼서 여민 저는 그 있는 데가 여민 상관인데 예. 상관에서 뭐 일관으로 가고 뭐 본관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그 탐사보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아이템 제가 지금 한다 그러면은 용산의 장소성과 계엄과의 관련성 이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요, 그 장성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죠. 눈에 보이는 게 네, 눈에 별이죠. 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장갑차도 있고 예. 또 중무장한 총을 든 군인들도 있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않겠습니까? 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그 내란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같은 것들이 그런 용산의 장소성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네. 맨날 보니까 예. 그 탱크와 장갑차가 나를 항상 보호하고 예. 있다는 느낌. 예. 그리고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변에 군 관련된 분들의 관저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뭐 이랬을 때 술도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불러서 저녁에 이렇게 소주 한 잔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자연스럽게 계엄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니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용산에 있으면서 내 느낌은 시설은 더 깨끗합니다. 여기 청와대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넓어요. 새로 지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사 갔더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쓰는 집무실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데 용산에 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청와대로서 어떤 그런 국민들하고도 대화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전부 군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용산의 장소성이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탐사 저널리즘 기자 시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예. 근데 그 청와대로 옮기면서 이제 본관이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민 1관, 2관, 3관 중에 이렇게 대통령도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주로 어디서? 그러니까 무슨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본관을 쓰시고요. 큰 행사, 뭐 영빈관에서 누가 온다든가 또는 뭐 큰 숫자가 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는 영빈관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정책회의, 일반적인 회의할 때는 여기 여민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민관에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또 집무실이 있죠. 이게 보안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일단 지금 관저가 이제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청와대로 오실 때 네. 여민관으로 옵니까? 본관으로 갑니까? 그때 다릅니다. 아하. 네. 그때 이제 어떤 회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민관으로 오실 때도 있고 본관으로 가실 때도 있고. 그렇군요. 예. 참 아까 용산 얘기했었는데 그거 하나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통령실이 옮기면 그 실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 윤석열 때 예. 그 대통령실 앞에 그 땅을 파가지고 네네. 흉관을 묻었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뭐 동물의 사체가 있고 산채로 묻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주술적인 의미로 네. 그랬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옮기면 그거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사우나 있는 건 이제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뭐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공개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일단 좀 모르니까요. 예.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파헤쳐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그래서,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믿기 힘든 얘기네요. 그런 예. 것들이 진짜. 근데 거기 묻었다 그때 공사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공사야 뭐 거기가 새로 저 용산 집무실을 쓰기 위해서 예. 온관대를 다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수석님도 혹시 그 윤석열 사우나 구경해 보셨어요? 뭐 아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옮길 때 예. 아마 이제 당시에 이제 보안이 해제가 됐으니까 예. 그때 기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걸 찍었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도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여기에서 집무실 쓰고 있을 때는 저희도 보안이 지켜진 곳만 가죠. 그리고 나머지 데는 안 갑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그래도 옮길 때 한번 그 침대랑 사우나랑 또 비밀 통로랑 이런 거 한번 봐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비밀 통로라는 게 그 통로가 따로 있었던 거죠. 저쪽에서요. 출근하려고. 네, 모르게. 충분하게 좀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늦게 아마 오는 날도 있고 또 안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자실에 윤석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 시절에? 예. 예, 그럼요. 취재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술 좋아하던가요? 그럼요. 옛날부터 뭐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때 만나본 인상은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그때 이제 제가 취재를 할 때는 사실은 급이 좀 떨어졌죠. 전 대통령이 그때 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아주 그 출세가 빨랐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간부들하고 만났고 뭐 그럴 때는 저 밑에
가장 말석에 앉아 있었죠. 아.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잘 나갈 때 이른바 뭐 네. 중앙지검장 이후에 검찰총장 막 이럴 때는 보신 적은 없고. 예, 그리고 그때는 못 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뭐 어떤 분이라는 얘기는 다 들었죠. 평판 같은 것들은 뭐 다 듣고 예. 있으니까 기자들. 네. 근데 제가 그 대표 시절에 JTBC 대표 시절에 토론회 때문에 왔는데 예.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아,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이어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라는 게 좀 승진도 늦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것도 있고 저도 그때 이렇게 후보 시절에 만났는데 뭔가 엄청 그 감추려고 많이 합디다. 예. 네. 뭔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은 손해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든지 네.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네.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놓으려고 안 한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예. 네.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얘가 좀 음험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정권을 이렇게 넘겨받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게 있는데 맨 처음에 하셔서 알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정진석 실장이 완전히 컴퓨터도 다 뽑아놓고 뭐 개판을 예, 만들어.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며칠 만에 들어갔으니까 예. 한 4, 5일 있다가 중권 출범한 다음에 4, 5일 있다 들어갔는데요. 근데 원래는 뭐 비품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거 정권에서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침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요. 예. 비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요원들은 보통은 남겨놓습니다. 행정요원들은. 그러니까요. 싹 없습니다. 비품도 없고 지침도 없고 행정요원도 없고 그래갖고 며칠을 제가 좀 뭐 그 볼펜 구하러 다니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구하러 다니고 종이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복사 같은 거는 뭐 100% 제가 했고 행정요원도 됩니까? 없었으니까. 예. 뭐 전쟁에서 저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닌데. 글쎄 말입니다. 그 뭡니까 그거. 참 그거 듣고는 에라 자식들아 그런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막 그 질문이 이랬다 저랬다 막 튀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이제 SNS에 이렇게 글을 막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네. 대통령이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보고 이제 막 악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것을 정책 발표를 통해서 하지 않고 SNS로 올린 것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당연히 그 관련되어 있는 정책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쪽에서 검토를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보고를 받으셨겠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예.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자주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부동산 망국론입니다. 부동산 망국론. 그게 이제 잃어버린 일본이 그냥 완전히 저 30년 동안 거의 그냥 뭐 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야 조금씩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시발점이 된 게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그것이 일시에 꺼지면서 벌어졌던 일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부동산 이게 잃어버리는 30년 일본의 그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부동산 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도 강조하신 게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또 다들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가. 그런 현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 그거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매물로 내놔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올바른 거 아니냐. 전부 그냥 몇 사람들이 한
한 사람이 그냥 여러 채를 갖다 막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투기로 일삼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경우에 보면은 새로운 증세를 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윤석열 정부 초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그게 중단돼야 되는 건데 예. 그걸 계속 유예했던 거죠.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랬죠. 새로운 세제를 그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 계속 그 자체 그 이제 계속 유예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책이 이러냐라는 것도 갖고 계신 겁니다. 아니 뭐 필요에 따라서 한 1, 2년 유예할 수는 있는데 계속 자동으로 유예되는 게 그게 정책이냐.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뭐 부동산 망국론, 비정상적인 어떤 유예의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 이것저것 다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SNS를 발표하는 것의 무게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빨리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SNS를 이용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TV 생중계 뭐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웬만한 거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예. 업무보고까지 다 생중계를 한 거의 유일한 정부인데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또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소통이라면 방법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뭐든지 이렇게 한다. 예.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 그래야지 국정도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홍보수석께서 이런 것도 한번 좋겠다 하라고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된 그렇지 겁니까?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또 좀 사실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그 에러라고 할까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옛날 같이 무슨 이제 SNS가 발달 안 됐을 때 이럴 때야 그냥 또 이제 신문 방송 모아서 이제 또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의견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저도 옛날에 7, 80년대, 90년대 뭐 이때는 그렇게 홍보수석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실시간으로 다 정보가 유통되는 거고 예. 여기 지금 방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유튜브로 내가 말한 게 그냥 바로 가는 건데 편집 과정도 없는 거고 녹화 과정도 없는 거고 예. 그 정부도 그렇게 바뀐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자신감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예. 보여줘도 상관없다. 예. 내가 떳떳하니까. 그런데 되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다 치밀하게 네. 다 이것저것 다 보고 받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바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가까이서 보고 좀 놀란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많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보고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비서관들이 써온 거 이런 것들을 대충 딱 우리 야마만 보죠. 야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느 날 회의할 때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별첨 있지 않습니까? 표나 그래픽이나 거기에 오전한 것까지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제일 행복한 게 책상에 앉아서 글 읽을 때래요. 서류 보고 글 읽는 거.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셔요. 하여튼 뭘 안 보고 계실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보고 이동할 때도 보고 약간 활자 중독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개별 보고하러 갈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집무실 책상에 앉으셔갖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계속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스타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 우리 이규현 수석님도 기자 시절에 한 깐깐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이제 뭐 이제는 뭐 적게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넘어서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 활발하게 하시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이제 약속 대련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제 제한을 먼저 해놓는 것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이면 일단 모두 발언 듣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민생 경제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그것도 나름의 제한을 두는 거 아닌가 싶던데요. 그럼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다 전 분야를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주제가 이렇게 정치했다가 갑자기 사회로 가고 갑자기 경제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국민들이 그걸 TV로 생중계해서 보시다가 갈피를 잡지 못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칸막이를 치는데 주제는 전체 그 안에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유튜브 질문 순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그렇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전 홍보수석실에서 그때 신년 기자를 할 때 요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출입 기자들 말고 다른 외부의 어떤 기자 활동이나 언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그 일부러 헐어서 그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유튜버 그 경제 유튜버 예. 분들을 좀 두 분을 정말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지난번에 풀뿌리 언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버 이런 아이디어들은 네. 참 좋아요. 예. 정말 좋아 보여요. 예, 그거는 좀 그때마다 조금 이제 바꿔서 대신에 출입 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닌 외부의 언론 활동하는 분들의 얘기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홍보수석실 아이디어군요. 네, 예. 드디어 박수 하나 칠 게 나왔네. 모든 거 좋은 거 다 대통령한테 돌리니까 홍보수석실 칭찬을 해줄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그 처음에 또 우리가 놀랐던 게 네. 그동안에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은 이제 각 언론사의 가장 참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에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발뉴스 그다음에 김어준의 박형광 기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 군데죠. 네, 네. 여기에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지금 이제 신문 방송 당연히 뭐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그 유튜버들로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유튜버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거고 미디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해보시니까 네. 지금 평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이제 이게 뭐 당연히 레거시 미디어하고 뉴미디어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뭐라 그럴까요? 양식의 행동, 뭐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유튜버들은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고 신문과 방송은 좀 정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장단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근데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행동도 좀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합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언론, 또 더 나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보겠다. 예, 뭐 그렇지만 너무 충격을 정도로 빨리 열게 되면 기존에 또 출입하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자리가 없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종편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거는 뭐 언론인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점에서 그런 실망을 많이 한 걸로 보십니까? 근데 뭐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홍보수석이 또 왜 또 종편 가지고 얘기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예. 네. 아니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신 거니까. 예,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좀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실은 승인이나 허가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종편이라든가 또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허가 승인을 받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쳐놓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주기 때문에 그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유튜브하고 또 지상파 종편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 책임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유튜브 채널은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경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태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레거시가 있고 종편이 있는데 네. 이 종편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그 글자 그대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아, 근데 네, 말씀하시기가 좀 홍보수석, 조심스러우신 예, 거죠? 홍보수석으로서 예. 또 제가 한마디 하면 또 그거 갖고 이해합니다. 억측을 낳을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이제 네. 대통령께서 종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예. 번만이 아니고 네. 그러면 홍보수석실에서 종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나름 준비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라기보다는 체제를 갖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심의는 방미심의에서 하는 거고 예. 또 정책, 방송 정책은 또 방미통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두 군데가 다 공존하는 상태였고 그 조직이 현재까지도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좀 결정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약간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구성하는 게. 또 특히 방미심이나 이쪽은 전 정부 때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청탁, 뭐 내부에 무슨 뭐 심의의 문제점 이런 것도 막 된 거고요. 또 뭐 그 의원이 2명 갖고 결정했다가 지금 번번이 다 지금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예. 이제 새 정부에서 그야말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언론 개혁도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수석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 개혁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표현을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공공부문의 개혁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 정상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틀과 관련돼 있는 거, 미디어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된 틀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기둥을 좀 세우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국민 편에 봐서 다 이런 것들을 정책 같은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된다. 국민들 편에.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 편에 서는 방식으로 정책이 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거고요. 그 원칙이 적용된다면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정상화라는 그 과정 속에서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화라면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어떤 게 가장 비정상적인 거라고?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 전에는 방미통위가 아니었고 방통위라고 했었죠. 그 방통위가 1명, 2명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뭔가 결정이 되고 그게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방미심의 같은 데는 청부로 해서 그러니까요. 심의를 시키고 예. 이런 절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원칙을 좀 세워놓는 거, 기둥을 잘 박아놓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부 기관의 문제고 네.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네. 거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처럼 무슨 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오보가 났을 경우 오보를 정정 요청을 하죠. 근데 안 하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언중위도 있고 방심위도 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뭐 다른 방법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광고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정보 광고와 관련해서 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디지털. 여기는 포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포션이 60%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광고 시장이. 근데 아직은 정부 쪽 광고는 아직도 한 40%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방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더욱더 지방 정부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광고의 어떤 그런 매체에도 선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작게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분이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데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하시면서 그 질문에 없는 것도 하나 그러면 물어보고 약속대로는 없었습니다. 그 우상호 수석이 이제 사표 내고 네. 아마 강원도지사 출마할 것 같은데 또 나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좀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이수님도 있겠는데. 나가시나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3실장 8수석이 있는데 예. 제가 나가게 되면 11번째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깜냥이 안 됩니다. 정치할만은 깜이 못 돼요. 근데 참 사람 일 몰라요. 참 네. 그렇게 언론의 한 길 가다가 또 저는 이렇게 어떤 시각을 갖고 보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옛날에 조순영 선배 혹시 아실지 네,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치부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무수석으로 딱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DJ 정부 마지막 저기 가셨어요. 그때 워싱턴 특파원이었던가 아무튼 막. 네. 근데 또 그런 기회에 예.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싶더라고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는 잘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수석님은 또 실력의 겸손까지 갖추셨으니까 아닙니다.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무수석님, 비서실장님, 대통령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현 청와대 홍보수석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또 정부가 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